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11호 대책의 심각한 부작용, 지금 부동산에 가면 절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핵심지 많은 단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3226세대 이 대단지 아파트 현재 전용 5구 타입이 17억부터 호가라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5억 7천에서 16억인데 최저 호가가 17억이 넘는다는 거죠. 자, 또한 왕십리 뉴타운의 센트라스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에 완공된 2529세대 현재 전용 84 타입이 23억부터 시작인데요. 최근 실거래 내역을 보면 21억에서 21억 4천으로 최저 호가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아파트 매수대 기자는 황당한 겁니다. 자, 부동산에 딱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몇 가지 매물을 보여주는데 내가 생각한 가격과 많이 차이가 나요. 아니, 이 정도면 한 놈만 걸려라 수준 아닌가요? 자, 11호 대책 이후에 거래 뻔히 없는 거 아는데 호가를 저렇게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집주인들이 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매도자 입장은 무엇일까요? 일단 매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에 5일장 동안 급한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자, 지금까지 못 판 사람들은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확인까지 해줄 때까지 못 팔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새낀 매물들이 싹 사라진 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최대 단점, 매수 수요도 줄이지만 매도 물량도 줄인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5일 동안 금매는 1년치게 다 나왔다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아파트 매도 세력의 중심축 중 하나가 바로 갈아타는 매도예요. 내 집을 처분하고 더 고가 아파트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런 갈아타기 수요가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자, 보통 아파트는요, 갈아타기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금 보유한 집보다 최대한 비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대출 규제로 이게 막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포기를 하고 그 지역에 그냥 머물러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낀 매물 못 나오게 됐죠. 갈아타기 매물 못 나오게 됐죠. 남은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집 팔고 저렴한 동네로 옮기려는 은퇴 가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다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는 겁니다. 딱 봤더니 매물이 나밖에 없네. 그럼 가격 최대한 올려서 내 노후 자금에 보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 이게 핵심지, 인기 단지의 매물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호가도 같이 올라갔어요. 아파트 급매물 형성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단지는 시간이 지나면 일정 수준의 매물이 자연히 발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거래가 끊기면 매물이 쌓이고 급한 매도자부터 호가를 인하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물 간의 경쟁이 생기면서 급매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기본 조건 매물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도 때문에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11호 대책이 핵심지에 미친 영향, 한 기사 보겠습니다. 집값 잡기 전에 실소자 잡을 판 대단지 아파트 매물 절반 사라졌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새낀 매물이 차단됐고 2억에서 4억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 매물이 차단됐습니다. 자, 매물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매물 적은 단지는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반면 수요는 완전히 끊겼다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자, 지금 서울 아파트 11월 6일까지 거래량 추세를 보면은 당연히 10월이나 9월 대비 크게 떨어진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문제는 경기도 11월 6일까지 거래 추세 보면은 9월, 10월 대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 가격이 많고 비규제 지역에 많은 경기도 지역은 서울만큼 거래 격감이 심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저렴한 아파트 그리고 비규제 지역 중 핵심 지역의 거래가 증가한 게 결국엔 서울 쪽으로 수요 증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물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 유입이 다시 늘어나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급등했던 핵심지 고가 아파트는 조정 분위기가 있고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조정을 해줘요. 자, 반면에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15기 아파트는 신고가 경신한 지역이 꽤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시차를 두고 이 상승세가 15기 이하에서 그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핵심지의 조정 분위기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조정 강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핵심지에서 호가구 실거래가 차이가 큰 단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난 이거 분명히 사고 싶은데 너무 올라서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단지들은 접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매물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나마 1년 중 겨울철에는요, 매물 증가로 기회가 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패밀리타운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인 가락시장역 초역세권이 대단지의 재건축 추진한 아파트는 이제 앞으로 재건축만 완료된다면 지금보다 더 훨씬 높은 위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 31평 같은 경우는요, 8월 이후에 네이버 부동산 기존 거의 매물이 0건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건 정도 매물이 간혹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한 1억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부르는 대로 바로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책 후 높은 호가의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게 쌓이고 있지만 거래는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언제 조정이 가능하다? 그나마 겨울에 주목하면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봄과 여름, 특히 가을엔 매물이 되게 적고요. 겨울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잊지 마세요. 자, 세입자 만기가 되어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물이 나올 수 있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집중된다? 겨울에 집중된다. 자녀들 학교가 이동이 있고 신축 아파트가 입주가 많다 보니까 자기 집에 들어가려는 세입자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세입자 퇴거가 4년에 한 번 오는 매도 가능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서히 매물은 늘어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판다고 바로 안 팔리면요, 걷어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이때 매도를 못하면 4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팔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급매가 나올 수도 있다. 겨울에는 좀 이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규제 지역 흐름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됐는데 서울 지역은 0.23에서 0.19로 또 상승폭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상승세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서울과 경기, 인천은 좀 온도차가 달랐어요. 서울은 분명히 상승률 둔화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경기는 0.12에서 0.12로 뭐 그렇게까지 크게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인천 지역은 오히려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 이번 주에 포착이 됐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하는 풍선 효과 우려 지역 좀 볼까요? 자, 용인시 기흥구 0.05에서 0.21% 나왔고요. 구리시가 0.18에서 0.52%로 급등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주변으로 고루고루 수요가 유입되면서 좀 통계상 빠른 과열이 나타난 것 같아요. 자, 화성시는요 0.13에서 0.26%, 지금 동탄역에서 시작된 분위기가 전차 비역세권 지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죠. 자, 또한 검단 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 역시도 0.01에서 0.09%로 실수요 목적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호가 상승세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것이 통계에 반영이 됐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현재 비규제 지역들의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6년 11월에 동탄 2 신도시가 지정이 됐어요. 당시 규제 지역 중에서도 좀 빠르게 지정된 편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남으니까 제일 먼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죠. 현재는 동탄역 역세권 주변으로 강세가 점차 비역세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2018년에는요 구리시가 8월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가 12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동탄 2신도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서도 좀 과열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월에는요 수원시 권성구하고요 안양시 만안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해 6월에는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부천시, 인천 서구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 흐름 보시면은 보통 비규제적으로 남았을 때 어느 지역 순으로 수요가 많이 몰릴지 좀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처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매수 계획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과정도 한번 있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와 대출 규제 강화로 매물 잠김 현상이 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핵심지 아파트 호가가 실거래가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매수하려는 사람이 크게 당황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현재 실거래가와 호가 격차가 큰 곳은요, 좀 접근 금지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은 좀 기다리면서 매물이 나오길 되는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다만 이것도 아파트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정말 거래가 많이 되는지 거래가 뚝 끊겼는지 체감하시면서 이제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통계상 나타났습니다. 다음 과열 지역으로는 수원시 권선구하고 안양시 만안구를 과거 문재인 정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흐름을 보면서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6일 멤버십 영상에서 11호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13억에서 15억 아파트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 아파트 상승 흐름 가격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미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는 어떤 움직임이 될 것인지, 그리고 중급지 아파트 가격은 어떤 흐름으로 될지 멤버십 영상에서 정리를 드렸습니다. 가격대별 부동산 전망까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은요,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 유튜브 멤버십,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